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월요일 빅타연TV입니다. 국힘당 최종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가 흥행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나의 임무는 다 했으니 더 이상 대선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낙선한 홍준표 의원이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이번 대선에서 저는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선 패배 직후 이번 대선에서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당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홍준표의 이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홍준표의 이러한 발언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황교안의 주장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2차 경선에서 탈락하고 경선 불복을 선언했을 때 이준석 당수 이하 당 선관위원들은 황교안을 일제히 매도했습니다. 그는 주요 언론들이 주관하는 후보 경선 공개 토론장도 4.15 부정선거는 무효라는 주장과 더불어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왜 4.15 부정선거의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하고 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냐면서 경선 방법에 있어서 강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모든 언론과 국힘당 내에서 완전 무시당했고 결국 그는 탈락과 더불어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법원은 당과 약속이나 한 듯 기각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유행어가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많냐.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야당은 이름만 야당이고 부정선거로 거대 여당의 이중대 역할만 하는 정당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해서 뽑힌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 최소한 반수 이상은 낙선할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적으로 억울하게 개표 조작에 의해 당선할 사람이 낙선한 경우가 그만큼 되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당에 당선한 사람들 중에서도 낙선할 사람이 당선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본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원은 비례대표로서도 상당수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국회의원 부정선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부정행위가 6개 주에서만 일어났던 것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년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개표를 조작하는 부정선거가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 하에서 다음번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국민적 지지를 갈구하는 경선 후보들 자체가 우스운 광대들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홍준표 역시 곧이라도 붙었던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경선 후보로 나섰지만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마도 그가 노린 것은 그런 부정의 최종 혜택자가 자신이 되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자의 의중은 저돌적이고 어리석고 거기에다 비위사실까지 제일 많은 윤석열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가 만들어낸 법전에 없던 용어, 묵시적 청탁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정상적 기준으로 볼 때 기호 1번이 될 거대 여당의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경선을 시작한 여당에서 생각과는 달리 이재명 후보가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경력으로 보나 인간성으로 보나 사회성으로 보나 이낙연 후보보다는 한참 못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수준의 국민들 수준도 못 되는 정신병자 수준의 인간이 제1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난 것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더욱이 그는 자신의 형수에게 퍼부은 쌍욕 수준은 그 옛날 모란단지에 살던 양아치들 수준을 능가하고 자신의 개발 부정을 따지는 지역신문 여기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불법 행위 말고도 최근 불거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지휘자로서 당군 이래의 가장 큰 땅 사기꾼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임을 생각해보면 고려 연방 주장자 문재인의 선택은 특별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특별함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민적 기대를 넘는 몰상식한 자, 숨은 범죄자, 비리 연루자 등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고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의도와 다른 곳으로 가려 하면 모가지에 묶은 줄을 낚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택에는 국가나 국민을 위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해줄 대통령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이제 그의 독재 권력이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심이 부쩍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